안녕하세요. 자, 원가회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원가회계와 재무회계의 차이점에 대해서 먼저 학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가회계와 재무회계를 비교할 수도 있고 원가회계와 관리회계를 묶어서 재무회계와 비교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 자, 우리 교재 같은 경우에는 원가 관리 회계로 묶어서 재무 회계와 비교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 영상에서 먼저 원가 회계와 관리 회계가 왜 묶일 수도 있는지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먼저 원가 회계를 구체적으로 학습하기에 앞서서 이러한 원가 관리 회계와 재무 회계가 어떠한 차이점이 있으며 우리가 앞으로 어떠한 것에 초점을 맞춰서 원가 회계를 학습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원가 회계의 이해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가 회계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이 원가가 무엇인지부터 우리가 알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원가란 제품을 제조하기 위해 발생한 비용을 원가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발생한 비용을 계산하는 회계가 원가 회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1학년 때 배웠던 회계 원리,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무회계에 속하는데, 이러한 회계 원리에서는 제품이라는 개념이 나오지 않고 상품이라는 개념이 나와서 뭐 상품 계정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뭐 이런 식으로 학습도 하고 했었는데, 이런 상품은 우리가 직접 만드는 물건이 아니라 구매해서 판매하는 물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가 회계와 재무 회계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원가 회계는 우리가 만드는 것을, 즉 제품을 만들기 위해 발생한 비용을 계산하는 회계가 원가 회계고, 재무 회계는 우리가 사온 물건, 즉 상품을 판매하면서 거기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거래를 회계 처리하는 것을 우리는 재무회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재무회계와 원가회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재무회계는 회계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회계가 재무회계라고 우리가 1학년 때 배웠습니다. 재무회계에서 말하는 회계정보 이용자라 함은 기업 외부 이해관계자를 말하는 거죠. 기업 바깥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기업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뭐 투자를 할지 말지 뭐 이런 식으로 의사결정을 하는데, 아주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 같은 여러 가지 표, 재무제표라고 했었죠. 이러한 재무제표를 작성해서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하는 회계가 재무회계였습니다. 그래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게 최종 목표이기 때문에 재무회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회계 원리는 재무회계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반면에 원가회계, 참고로 여기다가 원가회계가 아니라 관리회계라고 했는데, 요거는 다음 영상에서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일단 관리회계라고 한번 이해를 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관리회계는 기업 내부의 의사결정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하는 회계를 우리가 관리회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비교가 되죠. 재무회계는 기업 외부, 관리회계는 기업 내부. 자, 관리회계는 왜 기업 내부냐? 관리라는 게 뭐죠? 기업을 관리한다. 뭐 기업의 어떠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설정하기 위해 어떠한 전략을 수립할지, 이런 거 우리가 관리라고 하는데, 이거 당연히 누가 하는 거죠? 당연히 기업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할 거니까 이런 관리회계는 기업 내부 의사결정자, 뭐 종업원이라든가 경영자, 이런 사람들에게 제공될 회계가 관리회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쌤이 방금 재무회계와 원가회계를 비교한다고 하면서 재무회계와 관리회계를 비교했었습니다. 자, 왜 그런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원가회계는 우리 재무회계, 기업 외부 이해관계자를 위한 회계였죠. 그리고 관리회계, 기업 내부 이해관계자를 위한 회계였죠. 이 두 회계의 중간 지점쯤에 와 있는 회계를 우리가 원가회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애매하죠. 자, 왜 원가회계가 이 두 회계의 중간 지점에 와 있는 것이냐? 자, 원가회계는 재무회계처럼 뭐 외부 이해 관계자에게만 제공하기 위해서, 또는
관리회계처럼 내부 이해관계자에게만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회계가 아니라 외부 이해관계자 그리고 내부 이해관계자에게 다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이 되는 회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재무회계의 목표는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거라고 했고요. 이러한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과연 원가 정보가 하나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필요하겠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재고자산, 재무상태표에 재고자산이 있는데, 자, 재고자산이라 함은 판매의 과정을 거쳐야만 현금화시킬 수 있는 자산을 재고자산이라고 했었는데, 이러한 재고자산에는 상품만 있는 게 아니라 제품도 포함이 됩니다. 자, 우리 상품, 제품 아까 전에 처음에 설명을 했었는데 이러한 상품과 제품 모두 재고자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뭐 상기업에서는 재고자산이 상품일 것이고 제조기업에서는 제품이 재고자산일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이냐에 따라서 재무제표에 표시되는 재고자산이 뭐 상품일 수도 있고 제품일 수도 있는데 만약에 제조기업이라 함은 원가회계에서 작성한 제품의 원가를 재고자산으로 표시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손익계산서에 있는 매출 원가도 상품 매출 원가가 아니라 제품 매출 원가로 기록이 돼야겠죠. 그래서 원가 회계를 통해서 재무회계에 어떠한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경영자가 의사결정을 합니다. 계획과 통제와 성과평가를 하는데 당연히 이러한 의사결정 과정에 원가 정보는 필요하겠죠. 뭐 A라는 기업에서는 뭐 B라는 제품을 10원에 만들었는데 우리는 50원에 만들고 있다. 그러면은 40원만큼 더 비싼 거니까 과연 우리 회사의 어떠한 활동을 좀 절약해야지 원가를 줄일 수 있을지 이러한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원가회계는 재무회계와 관리회계에 모두 다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재무회계와 관리회계의 중간 지점쯤에 와 있다고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자, 그런데 원가회계가 똑같은 비중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원가회계는 기업 외부 이해관계자보다는 기업 내부 이해관계자에게 조금 더 많은 정보가 제공이 될 거고 그것을 통해서 더 많은 활동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원가라는 게 아무래도 어떻게 보면은 기업의 기밀 같은 거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외부보다는 내부 이해관계자에게 조금 더 필요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재무회계와 원가회계를 비교한다 또는 재무회계와 관리회계를 비교한다 라고도 할 수 있지만 크게 봤을 때는 재무회계와 원가관리회계 즉 원가회계와 관리회계를 하나로 묶어서 재무회계와 비교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번 영상의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우리 재무회계와 원가관리회계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원가회계도 아니고 관리회계도 아니고 하나로 묶어서 원가관리회계를 재무회계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재무회계의 목적은 계속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외부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재무제표 같은 것을 작성하는 게 재무회계의 목적이라고 했고 원가관리회계는 기업 내부 이해관계자 특히 뭐 경영자가 많은 정보를 이용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내부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회계가 원가관리회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 이용자는 재무회계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주주나 채권자 같은 외부 이해관계자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원가관리회계는 경영자라든가 근로자 같은 기업 내부 이해관계자가 주 이용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재무회계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적용되는 기준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 재무회계는 외부에 제공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 기업 나름의 기준을 적용하면 안 되고 많은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이용하는 기준을 이용해서 작성을 해줘야겠죠. 그래야지 우리 회사와 다른 회사를 투자자들도 똑같이 비교할 수 있을 거니까. 그래서 그러한 기준을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이라고 하는데 원가관리회계는 어차피 주 이용자가 누구니까 우리 기업 내부 이용자니까 기업 자체의 기준으로 그냥 작성을 해도 크게 무리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재무회계는 재무제표라는 보고서 양식을 통해서 보고가 되겠고요. 이러한 재무제표에 해당하는 것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 이렇게 있다는 거는 꼭 기억을 해 주셔야겠죠. 그리고 원가관리회계는 위에서 이해한 것과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세요. 당연히 우리 기업 내부의 사람들이 볼 거니까 특정한 양식이 있을 필요가 없겠죠. 그냥 우리 회사가 보기 편한 양식으로만 해주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어떠한 특정한 양식 없이 우리 회사 나름의 양식으로만 진행이 된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 시기는 재무회계 같은 경우는 당연히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정해진 시기마다 당연히 보고를 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정기보고라고 합니다. 뭐 3개월마다 한 번씩 보고하면 분기보고, 6개월마다 한 번씩 하면 반기보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자, 원가관리회계 같은 경우는 기업 내부 이해관계자가 만약에 사장님이 야, 그 정보 좀 갖고 와. 그럼 당연히 언제든지 즉 수시로 보고가 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정기 보고도 있고 당연히 수시 보고도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재무회계의 정보 특성으로는 과거 정보 그리고 화폐 정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재무회계는 과거 사건의 결과 현재 우리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라든가 이런 부채에 대해서 금액적으로 나열된 정보이기 때문에 과거 정보와 화폐 정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원가관리회계는 앞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영자가 이것을 통해서 기업의 계획도 세우고 성과 평가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과거 정보도 있지만 당연히 미래 정보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폐성 정보도 있겠지만 비화폐성 정보를 통해서 경영자가 의사결정을 할 수도 있는 그러한 특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원가 관리 회계를 하나로 묶어서 재무 회계랑 비교하다 보면은 조금 애매해지는 게 이런 미래라고 써 있는 거 그리고 비화폐라고 써 있는 거. 요거는 원가 회계의 특징이 아니라 관리 회계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라고 꼭 구분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원가 회계 같은 경우에도 과거의 원가를 현재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과거의 정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것을 금액으로 표시한 거니까 화폐성 정보로 보여줄 수밖에 없다는 한계점이 있는데 관리회계 같은 경우는 경영자가 그것을 이용해서 미래를 위해서 의사결정도 해야 되고 금액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좋다 나쁘다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비화폐적으로 또 의사결정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관리회계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꼭 원가회계와 관리회계를 구분지어서 꼭 구분해서 특징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첫 번째 영상을 통해서 원가회계와 재무회계 또는 원가관리회계와 재무회계를 비교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